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경어집이 한국 근대선의 지금 경어집에 관한 자랑이죠. 중흥조로서의 경어의 불교교 사적 위치를 확실하게 정립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국 전통가나선 불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어집이라는 이 책 하나가 이 굉장한 이 자부심을 우리한테 주는 거, 하나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경어선사가 그냥 삼수갑산으로 그냥 홀라당 발라당 그냥 소리소문을 가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경어선사가 남긴 게 이런 게 없다면 경어선사가 묻힐 뻔했죠. 근데 이제 이 경어집 발간을 함으로써 하나의 분수령이 되면서 이 최고의 그 선어록이 됐죠. 거기를 대한 것은 우리의 그 선조들이 그렇게 해주셨고, 특히 망공 스님이 앞장서서 해주셨다는 그런 거에 세상 감사를 드리게 되죠. 이게 꼭 있어서 정말로 우리한테는 다행인 거죠. 이 경어집은 아무나 무시하면 안 돼요. 경어집 한 번을 못 보고 세상을 뜨다니 슬픈 일이야. 오호 애자라, 오호 통제라요. 강원도에서 교재로 써달라고요. 다른 말 할 것 없고.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선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선에 진 쓰고 액기 쓰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40명에 이르는 발기인의 명단. 40명이 모은 거죠. 아까 했죠. 당시의 대표적인 선승들이 망라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경어집 발간의 쾌거는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경어집을 발간을 중심으로 선학원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선학원이 우리 한국 불교의 주축이 돼서 메카가 된 거죠. 거기가. 그래서 선학원, 거기에 이제 선우공제라는 것이 단체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설리참고원, 설리참고원은 지금도 있어요. 그 법진 스님이 선학원 원장이었다가 시끄러우니까 설리참고원의 그 이사장인가 뭐로 갔어요. 지금도 설리참고원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인한스님 달해제를 가게 된 것도 이 설리참고원에서 그 나한테로 메일이 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설리참고원 지금도 있어요. 아까 매일 아침에 보니까 또 왔더만 뭐 모집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경어선의 그 저기 산실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불교 선종 이런 단체들이 계속 거기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학원은 진짜 우리가 의미 있는 곳이고, 조계사보다도 더 이게 크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웬 말이란 말이냐. 선학원 건물이 그냥 슬퍼서 울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니 하루 종일 목탁 소리가 나야 되고, 하루 종일 향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하루 종일 향냄새가 나야 되고, 하루 종일 선을 하는 모습을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선학원 원장 주면 내가 당장에 뜯어고쳐. 전부 다 하루 사이에 다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길, 그게 그 뭐야,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뭐시여, 양반들이 살던 그 있잖아요. 무슨 길? 그 왜 민비 엄마가 살았던 먼 길? 아하하, 이뻐 이름이. 등으로 이어지면서 일관되게 전통불교의 수호와 선풍의 진작을 추구해왔던 선원수자들의 간절한 염원의 결실이었다, 이런 얘기요. 이 선학원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러한 불교계의 대외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어집 발간은 불교사적 역사적 의의는 특히 선풍진작을 추구했던 수자들의 염원인 한국 선불교 정통성,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어선사는 불조 본맥의 75도로, 경어선사가 왜 그걸 고민했겠어요. 호주 덕진을 못 하려고 찾아가고, 용암 해원으로 못 하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법맥이 우리가 이어내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존재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진제스님, 진제법원 책임감이 막중해요. 난 걱정이 뭐냐면 진제법원이 과연 누구한테 법을 전하냐 이런 말이야. 누구한테 법을 전해서 이 법이 이어갈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잘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제 만공 스님이 그 우리 해암 스님한테 법을 줬잖아요. 해암 스님만 준 게 아니야. 만공 스님 밑으로 여러 제자들이 있잖아요. 어? 만공 스님 밑으로는 법제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암 스님이 또 법제자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참 속상하지만 이 해암 스님 법제자가 이게 중구난방이야. 마냥 뭐 청봉이한테 줬다 그러고 말았다는데, 그때 당시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예, 그런 분들 듣고, 또 해암 스님의 유발상자로 가장 그거 했던 분 중에 하나가 그 사암침법 아니 김홍경, 김홍경 그분도 저랑 같이 맨날 다니고 거의 같이 해암 스님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그 사암침법에 그 내가 선농 백초한의원, 오케이? 선농 백초한의원이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순신 양은 동상 옆에 그 7층 건물인가 뭐 거기에 있어서 몇 번을 갔는데, 이것도 거기에 말 못하는 내 입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거시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내기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좀 그 다툼이 있더라고. 허기야마 육조 해능도 오직하면 홍인대사가 너까지만 이 가사 발효를 받고 없애버려라. 목숨을 걸고 덤비니까 누가 덤벼죠? 법다리가 왔잖아요. 법다리가. 행자님, 저는 해치러 온 게 아니고 행자님의 법을 들으러 왔어요. 법을 내려주시옵소서. 왜냐면 바위에다가 가사와 발효를 놓으니까 떨어져 안 떨어져? 바위에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 그래서 이제 한 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뭐 불사선? 불사악하라. 이거 중도야? 끝났어. 불사선 불사악하라가. 그래서 그런 엄청난 화두를 내려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왜냐?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화선사가 정체성과 정통성의 확립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가지고 법맥을 이었잖아요. 이었는데 지금 해월, 그죠? 경화선사가 만공으로 있지 않고 해월로 이었어요. 그거는 만공이 그때 당시로 대오를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경사가 아마 해월에게 그거를 등등 상속을 써주시면서 1902년에 써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삼수갑산으로 떠날 생각을 하셨는데, 만공은 경화선사가 천장암회로 돌아오니까 이미 깨쳐서 있더라 이런 얘기야. 늦었죠. 1904년. 해월이 전법계를 받은 건 1902년. 그래서 안타깝게도 경화선사의 법맥은 해월로 넘어가요. 해월로 넘어가. 근데 해월 스님은 그 1902년에 깨친 게 아니에요. 이미 12년 전에 깨쳤죠. 그래서 그때에 그 1890년에 깨쳐요. 1890년. 1890년에 깨쳤는데 그때 경사가 법을 안 주세요. 그러다가 1902년, 그러니까 그 12년이 지나면서 등등 상속을 써주고 법맥을 정리해 준 다음에 그 해월에게 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만공은 1904년에 전법계를 받게 돼서 정통성이 해월로 넘어가는데, 해월이 또 뭘 했어요? 운봉이가 향곡이 진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 법맥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진제 스님이 누구에게 법맥을 줄 것인가 뭐 이런 항상 고민을 갖고 있죠. 또 그걸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법맥이 탁 끊어져 버리고 아이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이상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집의 탄생은 순전히 만공의 절대적이고, 만약에
만공 스님이 그 대도를 해올 스님보다 더 먼저 성취하셨다. 그러면 또 달라졌을 수 있어요. 우리 판도가. 왜냐면 만공 스님 밑에도 제자가 끄렁끄렁해요. 아시죠? 아이? 만공 스님 밑에도 제자가 끄렁끄렁한데 또 그렇다 한들 또 우리 해암 스님 보니까 또 이게 안타깝더라. 아이고 그래서 남진제 북송담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러면 송담 스님은 또 뭐라고 계시나. 아이고 책임져야 할 분은 또 있구나. 송담 스님도 계시네. 예, 진제 스님, 송담 스님이 이거를 한국 선을 일으켰어야 돼요. 한국 선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거는 진짜로 이 선을 일으키는 거는 그 선승이 그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깨달은 분이 있으면 다 가요. 가지 말래도. 그 사이에 이제 성철 스님이 계시는데 성철 스님은 역시 무사자고 하셨어요. 경허선사처럼. 없어요. 스승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가 누구누구인지는 아시죠? 원택이, 원영이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한국 이 선불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까? 어떤 위치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이 한국 하나선이 정말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어 선센터 만들어서 경어 선방을 만들면,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종상 스님 그거 하면서 이 종상 스님이 이 역할을 했어야 돼요. 종상 스님이 이 역할을 했어야 돼요. 딱 포인트가 지금 종상 스님인데 어찌하여 종상 스님은 자승 스님이 자승이 두려웠단 말인가? 당신이 이사장하지? 뭔 자승 스님 상월선언 끝나면 자승 스님을 이사장하고 자기가 이사로 들어온다고 그게 말이 돼? 딱 종상 스님 했어야 돼요. 왜? 체력도 끄럭끄럭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선을 조금 알잖아요. 그리고 청계사가 경호 스님 출가 사찰이잖아요. 정말로 나는 이 종상 스님이 땡큐인 줄 알았어요. 아주 얼마나 많은 면박을 줬는지. 진짜라니까. 근데 왜 그런 선에 관한 그런 얘기를 나하고 진지하게 나누지 못했을까? 누가 막 헌박사를 뭐 했답니다. 중상모략. 이 사람을 중상모략 되겠나 이 인간들. 당신이 저도 보는 눈이 있다고 하더라. 그럼 보는 눈이 있었으면 정확하게 봤어야지 끝까지. 종상 스님이 그래도 그게 있었더라고. 안타깝죠. 뭘 어떻게 잘못해서 저렇게 빨리 가셨는지. 그러니 또 이게 또 물 건너 가가지고 선지가 들어있는 사람을 좀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정 스님이 있는데 설정 스님이 복조가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설정 스님도 인생이 그냥 파란하고 만장해요. 그래도 그만한 스님이 없어요. 응? 선에 찌들찌들 하잖아요. 설정 스님은. 설정 스님의 특징은 선에 찌들찌들해요. 근데 다만 그 시기가 주변이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설정 스님이 이렇게 권모술수에 능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못한다니까. 근데 또 그 밑에 그 제자들은 또 여러 가지가 맞지를 않아서 이 한국 선불교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설정 스님이 100세까지 살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종종도 하시고 삼수갑산도 같이 가게 해주고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가시면 됩니다. 내가 그러면 용서할게요. 그랬는데 설정 스님은 지금도 그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저번에도 스님이 당신이 복이 없다가 아니요 스님이 복이 없는 건 그렇다고 치도 내 복도 더럽게 없어요. 내 복이 없어서 이 모양이 이러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하는데 이 우리 이 한국 선불교회 이거는 꼭 살려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도인이 나오고 여기에서 선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필사의 노력으로 죽기 전에 필사의 노력으로 이거 하나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데 쓰죠? 뭐 자부동하고 화두 그리고 마음가짐은 뭐 대신심 대분심 대의다. 다 앞사람들이 가르쳐줬지 제가 이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거기에 하나 더 뿌라면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게는 버려라야 버려라. 방하차 내려놓아라. 응?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말을 하면 할수록 군더더기가 되니까 그냥 아주 간단됐어요. 그냥 자부동 깔고 앉으면 돼. 어디에 구석에. 그러니까 뭐 안 한 건 다 자기 핑계야. 당장에 이 강의 끝나고 가서 구석에 처박 앉아가지고 자부동 깔고 뒤에다가 받치는 거 하나 하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거를 안 하고 아주 그냥 이 한국불교 욕 엄청 많이 얻어먹잖아요. 막 뭐 인터넷 막 이런데 막 페이스북 들어가면 그냥 중놈들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안 돼. 얼굴이 부끄럽죠. 이상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집의 탄생은 순전히 만공의 절대적이고 필사적인 노력에 힘입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경어집을 세상에 공표하라는 제자 만공의 헌신적인 노력과 염원을 바탕으로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경어집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중생들은 먼저 세계에 빨리 현혹되잖아요. 세계 현혹되니까 만약에 경어서사 글씨나 막 이런 게 있었고 막 경사 친필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더 경어서사를 읽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뭐 무엇보다도 그 없다 하더라도 조계사에서 경호사 승복 내놓으라고요. 내가 큐레이터 하려고 그 조계사다 전화를 해봤더니 이미 큐레이터가 다 있고 또 사표를 낼 의사가 없어서 말 그대로 티오가 없답니다. 자리가 없고 뭐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라고 했는데 에휴. 생각해보니 내가 가장 그 큐레이터를 한다면 수덕사가 딱이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무슨 남의 거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가지고 뭐 옛날 옷을 말하고 무엇이 어쩌고 뭐 그 고서적을 말하고 하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딱 경호선사 하면 딱이더라고요. 어쨌든 원력을 세우고 염원을 갖는 건 돈 안 들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원력과 염원을 세우지 마시고 선에 대해서만 아시겠죠? 경어를 존송하는 주변의 눈물겨운 선수행자들의 도구로 중생계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바라는 이 경어집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한 불교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저는 죽기 전에 이 경어집 이거를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싶어요. 저보다 더 위대한 책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뭐예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탄 그 시기. 그래서 근데 그 사람도 채식주의자가 또 보시오. 대놓고 채식주의자더만. 그래서 어쨌든 한국 불교가 뭐 좀 더 알려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채식주의자는 뭐 불교 얘기도 하지만 좀 말이 많긴 하더라고요. 내 말을 다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기가 좀 뭐 있나봐. 음담패설인지 뭐 하여튼 난 말하기 싫고 어쨌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화금판 지금 경어집이 몇 개가 나왔냐.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수덕사판이 나와 있어요. 수덕사 경어법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번역본이에요. 성명정도 번역본이에요. 아시겠죠? 인물연구소에서 나왔는데 그 인물연구소에 임중빈이라고 하는 분이 경어법어를 냈고 1982년 판이에요. 내가 1980년 2월 14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해암스님한테 갔을 때 이미 이 책이 1981년에 나와 있었어요. 수덕음판 경어범어의 편찬 경위를 살펴보면
경허법어가 처음 번역된 것은 1981년이더라. 수덕사분 중 2대 방장인 원담 스님이, 그러니까 1대 방장이 이미 살아 있었어요. 누가? 우리 해암 스님이. 우리 해암 스님은 1900 이후로도 한참을 더 사시고, 내가 1980년 그 1월 14일 날 졸업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내가 다녔고, 1985년 3월 30날 열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염화실에서 해암스님 열반 순간까지 있었다니까. 그리고 거기 5일자인가 뭐 지내는데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냥 아이고. 그래서 그때 81년 때 우리 해암스님이 증명을 하셨고 살아계셨고, 그때 원담스님도 있었고, 원담스님 제자가 이제 설정이었죠. 그래서 항상 원담스님 설정스님이 같이 와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뭐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 나는 이제 원목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랬는데, 그 2대 방장 원담이 경허법어에서 좀 발췌를 해가지고 페이지도 조그만해요. 작은 책자로 진흙소의 울음, 즉 리우후지요. 진흙소의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요.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증보하기 위해서, 그 증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류가 생기죠. 뭐 금강산 유산가 175수, 그건 경허선습이 아니고 유작이라니까. 따라서 법음이 구경하서 나와요. 금강산 유산가 175.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 175수가 경허선사거이기를 바랬죠. 왜?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고, 뭐 경허선사가 170, 그러니까 265수에다가 175수를 더하면 400수가 넘잖아요. 시가. 그냥 많이 부풀린다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로는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산가를 제가 손을 대지요, 이거. 근데 금강산 유산가 175수 중에서 첫째 수부터 아니야. 첫째 수도 탈락인데 뭘 그거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았던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첫째 수부터 아니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175수 마지막까지 확인 사살을 다 시켜가지고 논문을 통과시키면서 박사 논문을, 이건 소논문. 그래서 선시 40여 수를 새로 발굴하는 수학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예요. 선시 40여 수를 가진 것은 그 영혼 등암이 갖다 와서 한 거죠. 원담 스님이 한 게 아니고, 원담 스님은 진흙소의 울음이라는 작은 책을 또 펴냈어요. 그리하여 하남이 찬솔한 행장과, 하남 스님이 찬솔한 건 1931년 경허의 만행 1화 38가지. 그러니까 이 경허법어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행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남 스님의 행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만해 경허선사의 그 만행 1화 38가지는 다른 데는 안 들어있어요. 경허법어에만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동국대 총장 뭐뭐 스님이 그냥 나한테 삿대질을 해다면서 무엇이 어째마, 왜 니네는 이상한 것들을 쓰고 그래. 그런 거 안 쓰면 나중에 좀 있으면 지나가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일화 속에 이제 백용성 스님이 경허선사한테 그 벌 쏜 거 있잖아요. 응? 벌집 쐈 인간은 극락가고, 벌집 쏘았다고 와서 꼬드긴 인간은, 와서 꼬아박은 인간은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냥 28살짜리 그냥 용성이 그냥 젊은 혈기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실려있거든, 법어에. 이러므로 선악원을 경허집을 간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정확히 말하자면 선악원 경허집의 증보 구격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경허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는 1981년 수덕사판 번역본인 썰매 경허 법어가 오역이 대단히 심각하고 고증조차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역이 많이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야 이게 오역이 대단히 심각하고 고증조차, 오역이 많이 심각하지는 않더라고. 생각보다 이렇게 소문처럼 막된 거는 아니더라고. 수덕사본이 쓸만해요. 쓸만하고 또 나름으로는 경허 일화도 모아놓으셨고, 뭐 저는 임중빈 씨의 그 도고에 감사드리죠. 왜냐면은 그것도 아무나 하나 스님들도 못한 거를 일반인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그냥 트집을 잡느라고 막 오류가 많고 안 심각하다라니까. 제가 다 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멋지게 이렇게 그 스님 한 거는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의 입장에서 예, 그 짬밥이 있잖아요. 스님의 짬밥이. 그래서 성명정 스님께 그나마 좋아서 제가 이거 한 거는 전부 다 성명정 스님 거랬어요. 왜냐면 나는 임중빈도 다 후드러 까고 지랄하는데 내가 여잔데 내가 이러다가는 이 박사놈은 통과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 중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성명정 스님을 이렇게 방파미기를 해서 성명정 스님 거를 다 그 해석을 내가 넣었죠. 그러다가 지금 나중에 이제 성명정 스님 열반하시고 제가 점점 수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뭐 성명정 스님이 막 엄청 막 그 잘못 해석을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잠깐 놓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놓치냐? 나는 지금 전봉주를 알으니까 이게 이 말이야 라고 알지만 성명정 스님으로서는 절대 그거를 상상하지 못해요. 그게 전봉주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성명정 스님이 그 저기를 꼬맨 들 알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성명정 스님하고 그냥 인연이 찔찔하더랬죠. 행사 갔는데 성명정 스님이 계셔가지고 딱 성명정 스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5박 6일을 하게 돼요. 우리 그 수련대를. 그런 굉장한 인연이 있었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 성명정 스님의 그 경어지 번역본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내가 해인사에 갔을 때는 성명정 스님이 경어선사에 이걸 썼다는 것도 몰랐고 또 나는 해인사에 가서 왜 이렇게 울어야만 했는가. 거의 7시간, 8시간을 그 해인사 앞에 법당 앞에 있는 왜 3층 석답 있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지금도 생각해도 징글징글하게 울었어요. 해인사 법당에 가서도 그냥 2시간 울고 내려와서 나와보니까 3층 석탑이 있는데 3층 석탑을 보는 순간 그냥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못 일어났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리 법우가 그리고 성명정 스님이 두 분이 끌어올려가지고 해지기 전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기념사진 찍은 게 있어. 오마이 갓이죠? 오마이 갓. 별일들이 다 있어. 그게 다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랬더니 오법달 스님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그걸 23살짜리인 나를 기억하더라고. 맞나? 1976년 내가 몇 살이요 그럼? 1976년 7월 1일 날 책을 보내주셔서 1957 19살 땐가 보다. 운명은? 운명은 정해진 것 같더라 이런 말이야. 다 지내놓고 보면 사이사이에 우리들이 뭐가 있잖아요. 사건들이. 근데 지내놓고 보면 이게 다 운명이 아니에요. 성명정 스님이 나한테 19살 때 마곡사에서 오냐 육두단경 내 손에 쥐어줬다. 그런데 그게 오늘의 내가 된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더라도 크게 달라진 새로운 삶은 안 와요. 그러니까 전생 것이 금생 살고 또 금생 것이 내생을 지배하는데 금생에 있었던 일은 그다지 많은 지배를 못해요. 전생부터 해온 것들이 또다시 또 전생이고 그 전생이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죠. 그 얘기가 있잖아요. 보살 태처경인가? 거기에 우리 경서가 써놨죠. 전생을 알려거든 금생에 하는 것을 보고 내생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내가 한 거를 봐라라는 그거를 써놓으셨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경서가 정말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어디에서? 귀치자기에서. 그래서 이제 경서가 이 발행한 경어 이 법어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보니까 그다지 큰 오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스님들이 내가 보니까 스님들이 임중빈이라는 사람이 그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후드럭 같더라고. 저는 뭐 내가 일반인이고 그걸 해서 편드는 건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수석사 그 경어 법어가 잘못된 부분은 많지 않아요. 다만
유산가를 넣었어. 금강산 유산가를 넣었다는 욕심이었겠죠. 그래서 그것만 드러내면 그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막 대단히 고증이 심각하고 무엇이 이것도 저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고 아니라는 거죠. 경허열반 100주년을 맞아 2012년이에요. 거의 다 왔네. 설립된 경허선사 기념사업회. 총 있어. 저기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수석사가 저걸 갖다가 여기 나무갤러리에서 걸어놨길래 나도 그대로 인터넷 치니까 신기하게 인터넷 치니까 저거 만든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신청해서 그냥 걸었어요. 저다가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오냐? 근데 그분들이 지금 기념사업회 할까요? 안 해요. 응? 경허지불 수석사본을 저번으로 하여서 월정사본 잘라 여기서 끊겠습니다. 배고프다.